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10월 11일은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침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러시아인 외교관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즉 경제 제재라고 표현한다면은 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라는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먼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다음에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는데, 그때 러시아는 국가 전체적으로 온통 너무 침울하고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정면 돌파 해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러시아인의 단결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뭉치지 않으면 러시아 슬라브 민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막 매스컴 보도도 하고 사회적으로 단결을 호소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외로 단결이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러시아 기업의 기술 국산화도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기업은 대미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질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사회적인 대단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국산화율을 혹은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부터의 다각화도가 그만큼 빨리 진전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자신감 있다, 우리가 반드시 최대의 피해자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구나. 과거 구소련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영광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러시아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국가적인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라고 하면서요. 한국은 자기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한국민은 러시아 사람보다 더 단결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하지만 그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몹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응어리가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그 응어리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불매운동이라든가 일본 가지 안티가 아직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지속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국 기업의 국산화율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첨단 분야라든가 최첨단을 걷는 것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도 대1 기술 의존 탈피 현상, 탈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 지금 국산화율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로 가면은 러시아보다 더 빠르게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율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볼 때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한국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일본한테 지지 않는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지니게 된 것, 그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들과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중국 대사관 외교관하고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들이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 외교관들도 중국 외교관들도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약간 우려하는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한국이 굳건하게 버티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피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하면서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라는, 당연히 양국 본부에다가는, 양국 본부에다가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저력 있는 나라다라는 걸 자신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교관은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유학도 해가지고 말하자면 러시아 외교관 중에서 친한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냉철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건배를 했는데, 여러분들 러시아어 하나 배웠습니다. 자라는 것은 위하여란 말이고요. 샤스키야 하면은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스키야, 샤스키야. 제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샤스키야, 행복을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스키야, 행복을 위해서 건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10월 5일 날 바로 전전 동영상입니다만, 일왕직위식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분이 가시면은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국이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면요,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플러스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국내의 기류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싫습니다. 그리고 뭐 자존심도 상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개떼 같은 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할 테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인배의 풍모를 가지고 소인배 쫄장부 아베 일파를 보듬어 안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는데, 물론 반박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의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정말 너무 심각하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서부터 정말 너무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구독자 그거가 에이 이런 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솔직히 제 말을 못하게 할 분들이라면은 그래 차라리 그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좀 다친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렇다면 그게 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10월 8일 날 바로 전 동영상인데요, 아베가 꼬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의 1, 2, 3인자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한국통 혹은 친한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아베는 강경하게 나가긴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경하게 우리 단호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저들이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우리의 단호한 모습은 계속 유지해 나가지만 대화의 여지를 저렇게 보이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발빠르게 제가 파악한 정보니까 우리 사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너무 좀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반론 제시라든가가 아니라, 그런 건 정말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 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반응만 보이면서 폄하하시고,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그렇게 너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너무 좀 1700년대를 살아간 장자크 루소가 이미 그 시대에 학문과 예술의 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루소는요, 대중의 칭찬을 갈망하는 학자는 사회의 적이고, 그러한 학문과 예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했거든요. 저를 껍데기로 만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넓은 품으로 관대하게 또 하나의 다른 의견이구나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